스테로이드 연고에 대한 질문이 나왔는데요. 스테로이드 연고를 태어나면서 지금까지 계속 사용을 하고 있는 화나가 있는데 혹시 이걸 이렇게 길게 사용해도 되는지에 대한 질문이 있었습니다. 이 부분은 나정인 교수님께서 매년 아토피 힐링데이 때 강의해 주시는 부분이 있어갖고 잠시 짤막하게 나정인 교수님 강의가 있겠습니다. 스테로이드 되게 중요한 건데요. 우리가 아토피 하면은 막 저 몸속에 어딘가 뭐가 있어가지고 면역 체계에 뭔가 있어서 피부에 이렇게 드러나는 거라 생각하는데 반대거든요. 처음에 시작은 피부부터 하고요. 피부에서 만든 물질이 호흡기 보호막과 호흡기 점막과 장벽까지 다 바꾼대요. 피부가 쏟습니다. 그래서 초장의 피부를 잘했으면은 평생 고생하는 아토피 피부염 환자가 안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피부염이 이렇게 있으면은 요거를 그냥 많은 경우 견딜만 할 때면 그냥 두는데 그게 아니라 빨리 좋아지게 해줘서 이게 반복해야 됩니다. 피부가 망가져 있으면 또 여기로 이것저것 들어오잖아요. 그럼 우리가 다 그걸 나쁜 놈으로 오해하거든요. 그래서 피부는 곧바로 치료를 해야 되는데 스테로이드제는 그냥 보면은 이상한 게 있으면 일단 만져보시면은 갑자기 생긴 병변은 이렇게 부어서 두께가 있고요. 오래된 병변은 긁어서 태서나가져서 두께가 있거든요. 그래서 하여튼 아토피 병변은 두께가 있는데요. 그 두께가 있는 곳에다가 약을 바르시면 됩니다. 약을 바르시는데 하루에 뭐 몇 번 바르나요? 한 번 바르나요? 두 번 바르나요? 한 번이나 두 번 바르시면 됩니다. 일류에 바르시다가 병변의 두께가 정상화되시면 중단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봤는데 아직은 보니까 뻘건데 보니까 두께가 정상화돼 있다. 그러면 중단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2주 이상 바르지 말라는 거는 모든 약에 그냥 디폴트로 다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제약회사에서 내가 이것 때문에 부작용이 생겼다 소송당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다 디폴트로 2주 이상 바르면 안 된다고 들어가 있는데 의학적으로 무슨 근거가 있어 붙인 게 아니거든요. 근데 이제 2주를 발랐는데 호전이 없다면은 완벽하지 않더라도 호전은 좀 돼야 되잖아요. 호전이 없으면은 그 약은 더 바를 필요가 없는 거죠. 효과가 없는 거니까. 근데 만약에 좋아지고 있고 그렇다면은 더 발라도 괜찮습니다. 더 발라도 되는데 언제냐면은 두께가 정상화됐는데도 내가 모르고 바르고 있으면은 그때서부터는 얇아지거든요. 그러니까 부작용은 그때부터 나오는 거기 때문에 두께를 느끼시면서 바르시면 됩니다. 일단 좋아졌는데 끊자마자 곧바로 재발한다. 그런 경우 되게 많죠. 그게 왜 그러냐면은 좀 너무 늦게 치료를 시작하셔서 그래요. 생기자마자 없앴으면은 우리 피부가 그 자리를 기억하지 않는데 너무 늦게 치료해서 오래된 병변은 치료한 다음에도 우리 몸에 그 자리가 되게 중요한 자리인 줄 착각합니다. 그래서 상주 T세포라고 해서 거기서 그 자리 계속 있으면서 계속 같은 자리 염증 반응 일으키는 세포가 생기거든요. 그러고 나면은 중단하면 금방 재발합니다. 그럴 때는 할 수 없이 이 기억이 사라질 때까지 일주일에 2-3번씩 발라서 병변이 없는데도 발라서 계속 억누르는 거죠. 이걸 유지치료라고 합니다. 양은 병변이 2손바닥 면적이다. 그러면은 이제 한 튜브, 그러니까 연고는 이렇게 한 마디를 짜시면 됩니다. 앞에서도 아마 여기서 나왔었는데요. 2손바닥 면적이면 한 마디입니다. 만약에 내가 바르는 약이 로션 타입 약에서 주르륵 흐른다. 그럴 때는 2손바닥 면적이면 500원짜리 동전만큼 짜시면 됩니다. 그렇게 해서 바르시면 되고요. 약 바르는 순서는 일단 기본적으로는 여러 가지 약을 발라야 된다면은 우리 엄마들 화장품 바를 때랑 똑같습니다. 우리 스킨 바르고 에센스 바르고 크림 바르고 그러잖아요. 묽은 거부터 진한 순서대로 가는 건데요. 기본적으로는 그런데요. 그런데 모든 약들은 수화된 피부에 잘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약을 효과적으로 바르는 방법이 그냥 아무리 발라도 안 되다가 내가 똑같은 약을 목욕 후에 바르면은 확 들을 때가 있거든요. 수화된 피부에 잘 듣기 때문에 아이 목욕시켜주는 사람이 약을 발라주는 게 제일 효과적입니다. 저는 보통 어떻게 바르라고 하냐면은 오늘 이따가 웰컴 키트에 덱셀이라는 보습제가 나오는데요. 제가 그 보습제를 좋아합니다. 이 회사랑 뭐가 경제적인 연관이 있어서가 아니라 정말 잘 듣는데 만약에 목욕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약을 바른다. 그럴 때는 그 보습제를 쫙 문질러서 일단 잘 문질러서 피부에 충분히 수화가 되게 만든 다음에 그 다음에 약을 바르면은 그냥 마른 피부 약 바르는 것보다 훨씬 잘 듣습니다. 그래서 묽은 것부터 단단한 순으로 바르는 거고 피부가 수화된 상태에서 바르면은 훨씬 약이 잘 듣는다. 진물이 날 때는 거기다 연고 더모베이트 뭐 제일 센 연고거든요. 그거 발라도 안 듣습니다. 진물이 날 때는 진물을 먼저 멈추셔야 되는데요. 하는 방법이 그 젖은 거즈요법, 스포요법이라고 하는데 뭐 식염수 같은 거를 시원하면 더 좋죠. 덜 가려우니까. 진물 나는 병변에 10분간 거즈에 적셔가지고 올렸다가 제거하시면은요. 그러면은 이제 식염수가 마르면서 진물이 같이 마르거든요. 요거를 하루에 3번 한 이틀 정도 하시면 진물이 멈는데
그런 다음에 진물이 멎었구나 그러고 아무것도 안 하면 다시 진물 납니다. 그래서 진물이 멎었을 때 그때가 기회거든요. 그때 가지고 계신 연고를 하면 됩니다. 약간 식염수가 번거로운 게 식염수가 약간 되게 대용량이거든요. 보통 파는 게. 근데 이제 쓰고 나서 이걸 계속 보관하는데 약간 좀 꺼림직함이 좀 있는데요. 그걸 하셔도 괜찮아요. 오늘도 웰컴 키트에 아벤드 스프레이가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게 그 물이 생각보다 연구가 잘 되어 있는 물입니다. 근데 그 스프레이 같은 경우는 멸균 상태이기 때문에 그걸로 스포를 하셔도 괜찮습니다. 그러니까 깨끗한 멸균 거즈를 해놓은 다음에 스프레이를 뿌려서 그런 다음에 이제 마르는 거죠. 마를 때까지 기다리는 거죠. 그거를 해서 진물을 먹고 멎었을 때 그때 스테로이드를 쓰는 겁니다. 다음으로는 정말 많이 궁금한 거죠. 오늘도 많이 더워서 아이들이 땀을 흘리고 있는데 땀이 아토피 피부염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궁금합니다. 땀이 네. 땀은요, 일단 아토피 피부염일 때 여름에 나빠지는 분들도 있고 겨울에 나빠지는 분들도 있는데요. 아토피 피부염 환자들의 상당히 많은 수가 자기 땀에 알레르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되게 웃기게 자기 땀에도 알레르기가 있어서요. 땀 나면은 일시적으로 나빠지는 거 맞는데요. 근데 이제 잘 땀났을 때 곧바로 씻어내면 또 괜찮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연구가 돼 있는데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우리나라랑 일본 같이 여름이 덥고 습한 나라가 여름철 악화가 많나 봐요. 근데 일본에서 그냥 아토피 애들만 모아다가 다른 거 아무것도 안 하고 점심시간에 한번 샤워시켰더니 아토피가 좋아지더라 이게 있습니다. 그래서 아토피가 있으면 땀났을 때 곧바로 씻어내는 게 중요하다. 이거를 알고 있으면 되는데요. 그런데 또 땀나는 게 무서워서 아무 운동을 안 하는 경우가 꽤 있어요. 근데 그것도 나쁩니다. 그래가지고 아토피 피부염일 때 운동 하나를 고르라면은 땀을 곧바로 씻어낼 수 있는 운동이 좋거든요. 그래서 의외로 우리가 생각과 달리 수영이 추천된다고 합니다. 이게 곧바로 씻어낼 수 있어서. 네. 아토피가 또 심하면 땀이 안 나요. 아토피가 심해서 이렇게 피부가 부어 있으면은 이게 땀샘이 이렇게 막혀서 땀이 안 나다가 치료가 잘 돼서 아토피가 딱 좋아지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막 땀이 나거든요. 그래서 땀이 일시적으로 나빠지는 건 맞지만 땀 흘리는 걸 무서워할 필요는 없고 곧바로 씻어내면 됩니다. 네. 답변 감사합니다. 땀이 이제 또 땀 자체로도 알레르기가 있지만 땀이 나면 또 스물스물 가렵잖아요. 그래서 또 아이들이 긁어서 상처가 생기는 경우도 있으니까 땀 케어도 좀 관리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질문은 그러면은 땀을 많이 흘리는데 아이들이 또 그 에어컨을 틀거나 하면 막 기침을 하잖아요. 이런 경우엔 또 어떻게 조금 관리를 해주는 게 좋을까요? 이거는 그냥 여기 바람 여기다 쏘이지 말고 여기다 쏘시면 됩니다. 여기다가 네. 입쪽으로 쏘이지 마시고 얘네도 뭐 조금 선선하게 지내는 게 수월하게 지나가는 건 맞습니다. 이게 아토피가 뭐 덜 심한 경우는 괜찮은데요. 약간 심한 친구들은 땀날 때 굉장히 가렵고 따갑고 해서요. 좀 시원하게 해주면 전기값이 많이 들지만 해주면 좋죠. 네, 아무래도 아토피 피부염 있는 친구들이 천식이나 비염을 동반한 경우들이 있는데 이제 찬바람을 다이렉트로 또 쬐게 되면은 기침이 나오기도 하니까 좀 간접 바람을 쐬는 것들을 좀 권장해 주셨습니다. 다음으로는 오늘 같은 날에 해당이 되겠죠. 아토피 피부염 환부를 노출을 해주는 게 좋은지 아니면 옷으로 가려서 보호하는 게 좋은지에 대한 질문이 있었습니다. 네. 일단 기본적으로 아토피는 햇볕을 조금 받으면 좋아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래서 이제 연구가 또 되어 있는데요. 이게 햇빛이 과도하면은 피부 노화도 일으키고 또 선번도, 그러니까 햇빛에 의한 화상도 일으킬 수 있지만은 적절히 받는 거는 피부염을 억제하는 효과가 있거든요. 그래서 호주 같은 나라가 굉장히 크잖아요. 그런데 그러면은 적도 쪽이랑 남쪽에 가까운 데랑 굉장히 일사량이 다르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이제 그 아이들의 아토피 피부염 빈도를 조사해 보면은 적도 쪽에 사는 애가 그 남쪽에 사는 애보다 아토피 피부염이 반 정도가 적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많이 차이 나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제 그 적절한 자외선이, 적절한 햇빛이 또 면역 체계에 어떤 영향을 주냐면은 적절하게 햇볕을 받으면은 쓸데없는 염증 반응을 일으키는 그런 세포를, 원래는 우리 몸에서 뭔가 균이 들어왔을 때 면역 반응을 일으키는 세포도 있지만 아무 일도 없을 때 면역 반응을 억제하는 세포가 있어요. 그러니까 조절 T세포라고 하는데요. 아무 일 없을 때 가만히 있는 것도 능력인데 그 능력이 굉장히 요즘 많이 떨어져 있습니다. 많이. 그래서 이제 쓸데없이 막 면역 반응을 일으키는데요. 햇볕을 쬐이면은 그 조절 T세포라는 게 피부에서 만들어집니다. 그러면서 얘가 피부뿐만이 아니라 전신에도 영향을 미치거든요. 그래서 아까 그 똑같은 연구에서 땅콩 알레르기 그 빈도를 봤더니 적도에 가까운 쪽에 있는 애들이
극지방 애들보다 6분의 1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바깥에 약간 노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아토피 피부염 치료할 때 이제 보이는 피부 반반을 빨리 없애야 되고요. 나머지는 그냥 우리가 상식적으로 알고 있는 건강한 어린이의 삶을 살면 됩니다. 네, 답변 감사합니다. 다음으로는 좀 많은 질문들이 있는데요. 뭐 채집증후군이나 뭐 이런 것들 때문에 피톤치드 분무에 대해서 많이 물어보시더라고요. 혹시 이 피톤치드 분무가 아토피 피부염이나 아니면 알레르기에 효과가 좋은지에 대한 질문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생각보다 이게 연구가 잘 안 돼 있습니다. 이제 이런 건 연구돼 있거든요. 아이들이 정말 숲속에서 산림욕을 하면 좋아지는지, 좋아집니다. 그런데 이제 피톤치드 분무가 효과가 있는지는 연구가 안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효과가 크게 사실은 많이 있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일부러 이것 때문에 사실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산림욕이 좋아지는 것도 피톤치드 성분 때문인지 아니면은 그 산림욕에 들어갔을 때 스트레스 릴렉싱 효과 때문인지가 정확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아토피 피부염뿐만 아니라 이런 면역 관련된 질환들은 플라시보 효과가 굉장히 크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이거를 진짜 약인 줄 알고 하면은 막 좋아지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아토피 피부염 관련된 연구들은 꼭 위약군을 넣어야 되는데요. 그게 왜 그러냐면은 우리 몸이 면역 체계가 우리 몸의 그 심리 상태에 굉장히 영향을 많이 받아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내가 막 기쁘고 감사하고 그러면은 이 감사가 또 키포인트인데 되게 이게 감사하는 게 되게 염증 반응을 줄인대요. 이거 아주 과학적인 근거가 빵빵하게 있는데요. 내가 감사하는 마음을 갖을 때 염증 반응이 줄인대요. 기쁘고 감사한 마음을 갖는 것들이 굉장히 효과가 큽니다. 감사에 대해서 하나만 더 하면은 내가 이제 감사할 때도 그게 항염 기능이 있는데요. 아니면 남이 나한테 감사하다 그랬을 때 내가 남이 나한테 감사했다고 하는 그 순간을 되뇌일 때 그게 되게 항염 기능이 크대요. 그래서 아이들이 뭔가 잘했을 때 칭찬도 해주면서 엄마가 이제 감사하다고 해주면은 아이들이 이제 쓸데없는 면역 반응을 줄이는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제 약간 연구 결과가 없는 피톤치드보다는 이제 그 아이가 엄마에게, 엄마가 아이에게, 그리고 부모님이 자녀에게 서로 감사함을 표하는 게 훨씬 좋다. 그건 연구 결과가 있다라고 정리를 할 수 있겠습니다. 나가서 숲에서 정말 노시는 게 좋습니다. 네. 자, 다음으로는 이제 이게 정서나 스트레스랑 진짜 연관이 있다고 말씀 주셨잖아요. 아토피 피부염으로 가려움증으로 그 수면 부족이 있거나 아니면 이 그 질환 자체가 쉽게 치료가 되는 것들이 아니다 보니까 스트레스가 상당한데요. 이런 것들이 혹시 그 정서적으로 아동들에게 어떤 영향을 줄 수 있을까요? 당연히 사실 잠 못 자고 스트레스 가렵고 그러면은 누구나 성격이 어른들도 나빠지죠. 그런데 이제 이게 그 아토피 피부염 자체에 대해 그런 질환을 대하는 부모님의 대하는 태도라든가 거기에도 영향을 많이 미칠 것 같아요. 마치 아토피 피부염이 걸렸으면은 내가 이게 평생 갈 거라고 생각하는 잘못 알고 계신 경우가 되게 많은데 그렇지 않거든요. 아토피 피부염 사실 10명 중에 어른까지 가는 사람은 3명밖에 없습니다. 7명이 다 낫고요. 그리고 요즘은 그게 훨씬 더 잘 낫습니다. 치료하면 될 건데 별것도 아니거든요. 아까 이제 면역 체계 말씀드렸는데요. 아토피 피부염일 때 이상한 면역 반응이 많이 생기는 건 맞는데 그렇다면은 이 아토피 피부염에 있는 환자들이 정말 유전적으로 그런가? 그렇지 않거든요. 특히 우리나라 사람들은 유전자까지 다른 사람과 다른 경우가 뭐 연구에 따라 다르지만 3% 뭐 이 정도예요. 그러니까 97%는 건강한 유전자입니다. 그런데 우리 모든 다른 세포들은 그냥 엄마 아빠로부터 받은 유전자가 만든 계획에 따라 움직이는데요. 면역 체계만 그게 다르게 움직입니다. 면역 체계는 주변 환경에 따라서 막 빠르게 변화를 하기 때문에 똑같은 쌍둥이도 다른 환경에서 자르면은 한 명만 아토피가 생기고 한 명은 전혀 없고 이렇게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아토피 피부염의 면역 체계는 그러면은 이제 내가 어떤 환경에 노출됐는지에 따라서 생길 수도 있지만 또 반대로 내가 환경을 또 바꿔주면 없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영구적이라고 생각해서 마치 나는 이렇게 운명적으로 아토피로 평생 가져갈 그렇게 생각하시면 전혀 안 되고요. 지금 있는 거 빨리 치료해버리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면역 체계는 내가 가르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제 아토피 피부염 피부에서 막 피부염을 일으키면은 얘네들이 이형 면역 반응을 쓸데없이 일으키고 그리고 우리 몸의 면역 체계의 특징이 누가 이렇게 뭔가 면역 반응을 일으키고 있으면 다른 애들이 덩달아 같이 일으키거든요. 그래서 여기 있으면 다른 애들이 막 덩달아서 일으키는데요. 그럴 때 그냥 얘가 왜 이러지 그러면서 약을 얼른 발라주면 됩니다. 혼내주는 것처럼. 그러면 안 돼 이러고 딱 약을 발라주시고
그다음에 또 재발하면은 아직도 못 배웠고 아직 말귀를 못 알아듣는구나로 다시 발라주시면 됩니다. 그러면서 아이랑 같이 우리 면역 체계를 잘 가르쳐서 우리 이러지 않도록 한번 해보자. 그러면서 내가 아토피가 아니라 아토피는 저기 있는 거고 난 따로 있는 것처럼 그렇게 대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긍정적인 생각 뭐 이런 것들이 뭐 삶뿐만 아니라 아토피 피부염이라는 질환에도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답변 너무 감사합니다. 자, 다음으로는 알레르기 검사를 시행을 많이 하시죠. 이 알레르기 검사를 어느 정도의 빈도로 이제 시행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질문이 있었습니다. 네, 사실은 아토피가 알레르기랑 동어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아토피라는 거는 이제 아토피가 이상한이라는 뜻이거든요. 아무 일 없는데 왜 얘가 계속 벌레와 기생충에 대한 면역 반응을 하지? 그게 아토피인데요. 아토피가 있다 보면은 우리 몸이 오해를 해요. 그러니까 이제 아토피가 있다 보면은 피부가 이렇게 장벽에 망가져 있으니까 이것저것이 피부로 뚫고 들어오는데 우리 몸이 다 그거를 벌레와 기생충으로 오해를 합니다. 그게 알레르기거든요. 그래서 진먼지 진드기도 벌레와 기생충으로 오해하고 그다음에 계란도 뭐 벌레와 기생충으로 오해하고 그게 알레르기입니다. 그래서 모든 아토피 환자가 알레르기가 있는 건 아니고요. 특히 어린아이들은 알레르기가 없는 경우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어린아이들은 대부분의 환자가 아주 아기 때는 없다가요. 나중에 음식 알레르기가 생기고 그러다가 보면은 이제 나중에 계속 아토피가 지속되다 보면은 진먼지 진드기 알레르기가 생기고 그러면서 알레르기가 생겨나가서 그래서 이제 성인이 되면은 80% 정도의 환자가 알레르기가 있거든요. 그래서 아토피가 있다고 항상 알레르기가 있는 것은 아니다라는 거 한 가지 말씀드리고요. 그렇다면 또 그 내가 알레르기가 있는 걸 모두 다 피하면 아토피가 좋아지냐? 또 그것도 아닙니다. 내가 알레르기는 내가 이형 면역 반응이 센 상태에서 오해를 하게 된 그런 몇 가지 항원일 뿐이지 걔를 완전히 차단한다고 해서 아토피가 싹 좋아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알레르기는 악화 요인이거든요. 그래서 그 정도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거를 첫 번째를 알아야 되고요. 간격 같은 경우는 이제 정해진 바는 없습니다. 만약에 현재 치료로도 치료가 잘 되고 있으면은 굳이 알레르기 검사를 할 필요가 없죠. 내가 모든 옵티말한 치료를 했는데도 치료가 안 되고 있다 그러면은 다른 원인이 있나 아니면 다른 원인이 없던 게 생겼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알레르기 검사를 하는 거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답변 감사합니다. 아토피 피부염의 원인이 반드시 알레르기가 아님을 말씀을 주셨고요. 알레르기 검사가 필요하다라고 하면 이 증상에 심각한 변화가 있을 때 아니면 알레르기의 다른 원인이 의심될 때 그럴 때 위주로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아무래도 병원에서 알레르기 검사를 시행을 해봤는데 아주 많은 종류의 알레르기 검사를 시행하기도 하잖아요. 근데 어떤 분들은 수십 가지가 알레르기 양성 반응이 나와서 이걸 믿어야 되나 안 믿어야 되나 좀 헷갈리신다고 하는 분들이 있거든요. 알레르기 검사에는 몇 가지 종류가 있고 그리고 정확도는 얼마 정도 신뢰를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단자 검사라고 해서 피부에 요즘 많이 안 하죠, 애기들은. 단자 검사라고 해서 피부에 이렇게 항원을 한 방울 주고 그다음에 바늘로 폭 찍어서 하는 검사가 있어요. 굉장히 민감합니다. 민감해서 알레르기가 있을 때 95% 이상 잡아내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얘가 양성 예측률이 한 반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런 검사가 반 정도라는 거는 실제로 양성에 나왔을 때 실제 알레르기일 확률이 반밖에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65% 정도 된대요. 그러니까 단자 검사는 되게 힘들게 했는데 이걸로 여기서 아닌 건 진짜 확실히 아니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알레르기가 있다고 됐으면은 실제로 먹었을 때 정말 나빠질 확률이 65%밖에 안 됩니다. 단자 검사가 그렇고요. 우리 제일 많이 하는 마스트 검사 보통 한 60가지 막 이렇게 한꺼번에 하죠. 마스트 검사는 민감도와 특이도가 다 모두 한 90%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꽤 믿음직한데요. 민감도와 특이도가 90% 정도 되고 특히 민감도 같은 경우는 되게 민감한 편이죠. 그래서 이제 90%라는 거는 이제 10%는 아니란 얘기죠. 근데 또 아토피가 어떤 경우는 이제 뭐 하나가 되게 높으면은 딴 애들이 이렇게 덩달아 나오는 경우가 꽤 있어요. 그래가지고 해석에 좀 주의가 필요합니다. 제일 정확한 거고 제일 좀 믿음직스러운 거는 캡 테스트입니다. 캡 테스트라고 항목 몇 가지를 정해서 그거를 보는 건데요. 캡 테스트 같은 경우도 95% 정도, 민감도와 특이도가 95% 꽤 믿음직한 검사죠. 근데 캡 테스트 같은 경우는 한꺼번에 60개 이렇게 보험에서 안 해줍니다. 그래가지고 현재는 12개 정도가 어린애들 같은 경우 12개 정도까지가 해볼 수 있죠. 그런데요. 근데 이렇게 해가지고 했어도 그래도 아직도 정확도가 낮습니다. 왜냐면은 우리가 이제 이런 검사들이 다 IgE라는 아까 전에 벌레와 기생충을 코팅할 때 쓰는 그
항체를 찾아보는 검사거든요. IgE를 찾아보는 검사인데요. 우리 몸에서 이 IgE가 있더라도 중화항체를 같이 만들 때가 있는데 그 중화항체에 대해서는 보통 검사에서 보험을 안 해주거든요. 그래가지고 IgE가 있다고 해도 항상 반응을 일으키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이 검사들의 주된 목적은 정말 알레르기가 아닌 거를 제외하는 게 사실은 가장 유용하고요. 그다음에 여기서 있다고 되어 있는 거는 실제로 임상적으로 의미가 있는지 다시 한번 살펴봐야 됩니다. 네, 정리를 해보자면 피부 단자 검사, 그리고 마스트 검사, 캡 검사 이렇게 세 가지 종류가 대표적으로 있는데요. 모두 다 정확도가 100%는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이제 검사 결과에 대해서 뭐가 나왔으니까 이건 차단해야 돼가 아니라 항상 전문의 판단하에 알레르기 검사 판독이 필요함을 전달드리겠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아이가 비염이 있어서 면역 치료를 할 예정이 있는데 혹시 이게 아토피 피부염에도 영향이 있는지 도움이 되는지 궁금한 질문이 있었습니다. 네, 여기에 대해서는 임상시험이 여러 가지가 있고요. 그 임상시험 여러 개를 한꺼번에 합쳐가지고 놓은 임상시험도 있습니다. 그걸 메타 분석이라고 하는데요. 예, 효과가 있는 것으로 올해 논문이 나왔습니다. 그동안에 이제 여러 가지 임상적 경험이 쌓이면서 되는데 일단 면역 치료가 뭐냐면은 비염이 있을 때 대표적인 항원이 진먼지 진드기인데요. 우리 몸은 어떤 진먼지 진드기가 이 아토피 때문에 있는 피부를 뚫고 이렇게 들어오면은 그게 되게 나쁜 놈인 줄 아는데요. 입으로 들어오면 우리 몸은 그게 먹을 건 줄 압니다. 그래서 이걸 이용해서 설하에 녹여서 먹는 면역 치료가 있거든요. 그래서 설하 면역요법도 있고요. 아니면은 진먼지 진드기 항원을 아예 주사로 몸에 넣어주면은 우리 몸이 얘가 원래 우리 몸에 있던 단백질이었나 착각을 또 하거든요. 그렇게 해서 두 가지 방법으로 면역 체계를 가르치는 게 면역요법입니다. 면역 치료를 하면은 이게 모든 사람에게 효과가 있지 않다는 게 좀 단점이긴 한데요. 효과가 있는 분 같은 경우는 그 진먼지 진드기가 늘어날 때마다 악화되는 게 그게 차단이 됩니다. 그래서 굉장히 생활이 편해질 수가 있죠. 단점은 치료 기간이 굉장히 깁니다. 우리 몸의 면역 체계가 한번 이렇게 잘못 오해한 거를 다시 교정하는데 면역 치료할 때 보통 미니멈 3년이거든요. 우리가 한번 이렇게 얘가 나쁜 놈이야 하고 오해를 하면은 그게 아니라는 걸 가르치는데 한 3년이 걸리고 미니멈 3년이 걸리고 보통 5년 정도 하라고 권장이 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제 사전 질문은 이 정도까지 소화를 하고요. 현장에 계신 분들이 질문이 많이 있으실 것 같아서 실시간 질문을 좀 잠깐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께 이 자리에서 직접 질문을 하고 싶은 분 좀 손을 번쩍 들어주시면 마이크 갖다 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초등학교 2학년 딸아이를 키우고 있는데요. 아이가 목욕을 좋아해요. 욕조에 몸을 담궈서. 근데 그게 입욕제를 풀어서 하는 걸 좋아하거든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10분 내로 나와야 하는데 입욕제를 풀면 보통 30분을 하게 되는데 이게 입욕제를 풀어서 문제가 될 건지 이게 목욕을 30분을 해서 문제가 되는 건지 꼭 하고 나면 좀 많이 간지러워 하긴 하거든요. 그래서 입욕제가 뭐 다른 게 있는 건지 아니면 목욕을 조금 짧게 하는 게 입욕제를 안 풀고 목욕을 짧게 하는 게 좋은 건지 그게 좀 궁금하거든요. 네. 일단은 입욕제에 따라서는 피부를 좋아지게 하는 성분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뭐 아벤느 같은 데서도 아비노 같은 데서도 입욕제 나오고요. 그러니까 피부를 좋아지게 하는 성분도 있는데 또 반대로 온천욕이라고 해서 좋다고 돼 있는데 강한 염기인 입욕제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입욕제 바이 입욕제로 피부를 좋아지게 하기도 나빠지게도 하고요. 목욕 시간은 꼭 10분이면 엄청나게 중요한 시간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제 10분에서 20분 정도라고 하고요. 30분까지는 권장하지 않습니다. 목욕이 아이가 즐겁다면은 한 20분 정도 노는 거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하고 난 다음에 목욕하고 난 다음에 곧바로 잘 씻어내고 그 자리에서 곧바로 약 바르고 그러면 크게 문제 없다 생각합니다. 네, 다음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손을 번쩍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아이가 이제 밤에 많이 병변이 이제 많이 긁게 되잖아요. 그런 경우에 물리적으로 이런 뭐 SRTO 같은 실리콘 밴드라던가, 그러니까 발진이 없는 밴드를 붙였을 때 그게 붙이는 게 나을지 아니면 붙이지 않는 게 나을지 이렇게 생활할 때도 사실은 붙여놔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궁극적으로 피부 건강에는 좋은 건지 나쁜 건지
확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 네. 막 상처가 날 정도로 긁으면은 저도 붙이라고 합니다. 상처가 박박 나서 정말 파냈다. 그러면 할 수 없죠. 그러면은 가렵지 않게 하고 붙이라고 하고요. 그렇지 않다고 하면은 그냥 쉽게 묽은 보습제 있죠. 이렇게 눌러서 쭉 짜는 거. 그거를 불 켜지 않고 손 닿는 곳에 두라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곧바로 쭉 짜가지고 곧바로 한번 쫙 발라주면은 좀 시원해서 잘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그 부위에 약을 잘 발라줘야 되는 거죠. 예. 우리가 이제 피부 병변이 별로 빨갛다면 누구나 약을 바를 때가 어딘지 아는데 빨갛지 않은데 또 애매하게 계속 가려운 데들이 있거든요. 이럴 때는 애매하면은 보통은 이제 프로토픽 엘리델 같은 면역 조절제를 넓게 발라주는 게 안전하거든요. 그렇게 해서 그 보이지 않는 약간의 염증 반응을 억제하면은 그러면 드디어 안 가렵습니다. 아, 네. 마지막으로 한 분만 더 질문 받고 끝내겠습니다. 한 분 손 번쩍 들어주시면 네. 지금 아이가 그 아토피 때문에 달맞이 종자유를 처방받아서 계속 지금 밤마다 그러니까 아침 저녁을 하루에 2회씩 복용을 하고 있거든요. 플러스 뭐 신규레어도 이렇게 매일 먹고 있고 근데 계속 장복을 하고 있으니 약간의 불안감도 있고 그 달맞이 종자유가 약간 호르몬 관련된 부분이 있다 하여 호르몬 아 네, 그래서 이게 과연 아이가 이렇게 계속 먹어도 되는 건지 그리고 그거를 이제 안 먹었을 때 또 불안감이 있어서 우선은 먹이고는 있거든요. 근데 괜찮은지 궁금해요. 아, 네. 그 달맞이 종자유가 이제 여성 호르몬으로 작용한다기보다는 그 여성 호르몬이 부족할 때 생기는 증상을 조금 완화시키는 그런 파이토 호르몬이거든요. 그런 게 어디에 들어있냐면 콩입니다. 그러니까 콩 먹는 거랑 비슷하기 때문에 그런 성조숙증이 생기거나 그런 건 전혀 걱정하실 필요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기본적으로 식품이거든요. 그게 맛있으면 요리할 때 넣을 텐데 맛이 별로 없어가지고 그 알약 태블릿으로 나온 것뿐이지 기본적으로는 엄청난 약은 아니고 식품입니다. 그리고 끊어도 엄청나게 나빠지고 그런 거 전혀 없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건강 보조식품처럼 생각하셔도 괜찮습니다. 네, 실시간 질문도 이렇게 소화를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나정인 교수님께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